대한민국이 월드컵의 열기로 들끓던 2002년 6월 29일. 서해 북방 한계선을 넘어 대한민국 해역을 침범한 두 척의 북한 경비정. 대한민국 해군의 경고 사격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경비정은 대한민국 해역을 10km나 침범했고 불과 450m의 거리를 두고 대한민국 고속정과 북한 경비정이 대치했다. 그리고 북한의 기습 공격과 함께 시작된 31분간의 숨막히는 남북 해상 총격전. 그 결과 대한민국 참수리 고속정 350km는 침몰했고 해군 6명이 사망, 북한의 경비정 등산곳 684호는 대파됐고 북한 해군 13명이 전사했다. 해상을 넘어 육상 총격전으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위기의 순간. 북한 전 인민군이 꼽은 일촉즉발 전쟁 위기의 순간 1위 연평해전. 이게 전부 위험한 사건들이고 오늘 이 5가지가. 그런데 오늘 특별히 연평해전이 1위로 뽑힌 이유가 또 있나요, 이명 선생님? NLL, 우리 지금 NLL 선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아주 날카로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 NLL을 무력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북한에서는 그 NLL 때문에 해주나 서해 옹진 이쪽 반대쪽 아무 일도 못 하거든요. 지금 너무 가까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국지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섬을 하나 공격을 하든 파괴하든지 해가지고 큰 열점을 만들어가지고 유엔이 개입하고 해가지고 여기는 공용으로 사용하자 하는 그런 이건을 따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도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북한에서는 어차피 숨이 막히니까 저걸 돌파하는 방법은 이제 해전을 이제 일으켜야 되는 겁니다. 월드컵 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더 국제적 이목을 집중시키니까요. 북한으로서는 도발이 지금 그 서해안 해안에서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저것이. 우리 해군은 그러고 보면 계속 중간중간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맞아. 지금도 계속 전쟁하고 있죠. 저기는 일촉즉발이야 전쟁입니다, 그게. 실제 전쟁인 거지 일촉즉발. 저게 확대되면 전면전이거든. 저건 국지전이지만은 일단 전쟁 상황으로 봐야 됩니다. 김정일이가 왜 한국에서 큰 행사하는데 가만히 있냐라고 하니까 무력부 지휘성원들이 4월 3일 날에 항해남도 4군단 집에 다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들어가지고 6월 29일 날 서해바다에서 왜 육지에서 안 하냐. 그때 당시 2002년경에는 육지로 북한에서 대한민국에서 엄청나게 경제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육지에서 절대 싸우면 안 된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그때 서해바다입니다. 그래서 북한 함정이 일부러 개선을 침범해가지고 함정이 먼저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함정에 가서 참수리호가 쟤네 뭐 하지? 라는 순간에 북한이 먼저 도발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그 사상자가 38명 났고요. 그때 항해남도 지역에서 그 연평해전이 있은 다음에 북한 그 주민들까지 표창을 받는 사건까지 생겼습니다. 군인들이 나가서 바다에서 그렇게 싸우고 죽고 들어왔는데 시장에서 떡 팔고 사탕 팔고 만들어서 생계를 이어가던 북한 주민들이 전쟁이 난 줄 알고 우리 군인들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탕 빵 들고 바다 옆으로 다 모이더라는 거예요. 네. 1차 해전도 그렇고 2차 해전도 우리 국민이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1차 해전 때는 완전히 전멸다승배했습니다, 북한. 우린 피해가 별로 없었고 2차 대전 때도 사실은 2차 해전도 우린 참수리에 6명이 사상자가 나지 북한은 수십 명이 사상자가 났거든요. 배가 2대도 다 완전히 격파되다시피 해서 겨우 도망치다시피 했거든요. 저희가 먼저 공격하고도 도망쳤어요, 사실은. 저기 그 연평도 맞은편이 북한의 항해남도 옹진군이라고 그러거든요. 저기서는 항상 저 총포성 없는 전쟁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땅으로 보면 38선은 이렇게 그어져 있고 비무장지대가 있고 이런 게 나눠져 있지만 바다에는 이렇게 NNL이 동계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뢰가 떠 있는 것도 아니고 구역이 애매하지 않고 그리고 거리가 상당히 가깝거든요. 1600m니까. 그래서 저기서 이제 육지에서는 안 되고 이제 해상 쪽에서 이렇게 도발을 함으로 해서 전쟁 상황을 몰아가는 거죠. 전쟁이 최대한 어쨌든 한국에서도 맞대응해가지고 전쟁 일으킬 수 있는, 그러니까 빌미를 제공하는 거에 계속 도발을 이렇게 걸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저때 대학교 공부할 때인데 진짜 전쟁이 일어난 줄 알았어요. 저러다 진짜 쳐내리면 어떡하지 이거? 그 양치기 소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러다 말겠지라는 게 사실 우리 마음에 한켠에 있었거든요. 제가 군대 때 그랬거든요. 이건 내가 군대 전역하기 전에 빨리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뭐 통일병사로 해가지고 와서 부모도 잘 살고 나도 대접받고 이렇게 살 건데 막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한국 와서 느낀 게 죽기 전에 전쟁 일으키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마음에. 김철은 네. 가면 갈수록 이렇게 해상에서 이런 사고들이 일어난 이유가 뭐예요?
NNL 자체가 그 비무장지대에서 해상에서는 그 NNL 지역에서는 좀 북쪽으로 좀 올라와 있어요. 백령도하고 처도 사이에 너무 가까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건 너무하다. 이제 와서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공동지역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그걸 되찾자 이런 의미로 해서 자꾸 이제 더발을 거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게 좀 자기들이 뭐 손해보고 했다? 예, 손해본 것 같아요. 지금에 와서는 이제 김정은 자체가 이제 체제가 지금 아직까지 불안정한 상태인데 그 김정은이는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용도력과 뭐 위대력 이런 거를 이제 가시하자는 목적이죠. 이런 거를 자꾸 이제 더발거고 이렇게 해서 국지전도 해보고 이제 그 지역은 진짜 청포성 없는 전쟁터나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거기서 꽃게잡이 배가 다니잖아요, 우리. 네. 얼마나 무시무시한 거예요. 네. 북한이 이번엔 꽃게잡이가 내려와가지고 뭐 배를 그 뭐 단속하러 내려간 것이 아니고 딱 준비하고 있다가 우리 경비종이 그 NNL 경비선에 도착하면서 너무 북한은 안 갑니다, 우리 배들은. 그 경비섬에서 참수료가 경비를 하고 갈 때 부리에 들어가가지고 두 척이 부리에 들어가서 공격을 했거든요. 이미 딱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왜 이런 도발을 하냐면 한번 1차 때 오도 맞았기 때문에 군인들의 사기도 진작시키고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는지 이번에 한번 보기 위해서라도 정찰 목적도 있고 자기네 군사적 무력 그 도발하는 그 NNL 무력화 시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 작용을 해가지고 정말 전쟁을 감수하지 않으면 이렇게 도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